여러분들 안녕! 구아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컨텐츠 뭔지 아시죠? 바로 저번주에 이어서 콩글리시 타파 특집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단어지만 사실은 잘 쓰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 그리고 잘못 썼다간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저희가 좀 뽑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오늘은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같이 그냥 문화를 배운다고 생각하고 참여해주시면 같이 재밌게 방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Let's go go go!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단어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만나거나 아니면 막 연예인들을 만나다 여러분들이 사인을 받다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사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인은 영어로 sign 이렇게 쓰는데요. 자, 이거가 영어지만 미국에서는 사인이라고 쓰지 않아요. 자, 미국에서는 사인을 뭐라고 할까요? 아는 사람? signature. No, 그거는 사인을 시그니처의 줄임말이 사인이죠. 근데 연예인한테 가가지고 Can I get your signature? 이러면은 연예인들이 이러고 봐요. 우리 폴리가 orthography라고 했는데 author 아니고 autograph. 자,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릴 단어는 바로 autograph입니다. autograph. 자, 그래서 이거 둘 다가 사인이란 뜻인데요. 자, 이 사인과 autograph의 차이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autograph는 우리 한국식 연예인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사인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게 바로 autograph입니다. 요게 사인이란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 사인도 영어에서 쓰기는 씁니다. 언제 쓸까요? 이 사인도 쓰기는 쓰는데 영어에서 언제 사인을 쓸까요? 뭐 할 때 사인을 쓸까요? 그렇죠. 서류 결제나 아니면 여러분들 음식점 가서 카드 긁을 때 무언가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Can I get your sign? Can I get your signature? 근데 Can I get your sign? 요렇게 안 하고요. Can I get your signature?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문장 배워볼게요. Can I get your signature? 하면은 뭐예요? 아, 사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autograph를 쓰면요. Can I get your autograph? 자, Can I get your autograph? 요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연예인들이 얘기하는 연예인들한테 받는 사인 좀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예인들한테 찾아가서 연예인을 만났어. 근데 Can I get your sign? Can I get your sign? 이러면은 뭐지? 약간 요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아, 서류 결제라고? 아, 서류 결제. 아, 죄송해요. Can I get your autograph? 요렇게 얘기를 해야 해주지. 만약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미국에서 문화가 어떤 문화가 좀 다르냐면요. 미국은요, 뭐랄까, 되게 사인, 자기의 뭔가를 증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주민번호, 그리고 주민번호라던가 아니면은 자기가 사인을 해야 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사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할 수 있다. 아시겠죠? 야, 뭔 얘기하는 거야? 아, 결제? 아이, 내가 맞잖아. 그래. 야, 누가 얘기했어? 체금 한번 바꾸고 한마. 이거 오니지? 오니가 얘기했지? 한번 바꾸고 가.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컨텐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인과 autograph의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사인이란 얘기는 자기를 증빙해야 되는 무언가에 있어서 사인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예인한테 얘기를 하려고 할 때는 autograph
autograph를 써야지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첫 번째 콩글리시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방송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조금 진짜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저는 실제로 이렇게 쓰는 친구를 한번 봤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데 이건 좀 야식꾸리한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 우리 속옷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한국은 속옷 팬티를 얘기를 하잖아요. 자, 팬티. 자, 여러분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팬티, panties. 자, 팬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팬티. 자, panties. 자, 근데요, 자, underwear가 속옷이 맞습니다. 속옷, underwear, underwear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what kind of underwear 뭐죠? What kind of underwear? 자, 여러분들 잠시만 무슨 오타를 얘기하는 거야? 어? 자, 오타 이제 그만해 오타 있을 수도 있지. 자, 어떤 오타 얘기하는 거야? 내 컨텐츠를 방해하지 마. 알겠죠? 사인 뭐? 사인 무슨 소리야? 어디? 여기. 아씨, 이런 거 그냥 좀 넘어가. 알겠어? 넘어가. 지금 흐름 끊어지잖아. 그죠?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간에. 자, 팬티라고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자, 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underwear. I need to buy some underwear.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게 무슨 뜻이죠? 자, 나는 속옷을 사야 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죠. What kind of underwear?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종류의 언더웨어를 사야 되니? 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what kind of underwear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자애가 I need to buy some panties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I need to buy some panties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완전 변태가 되는 거예요. 자, 왜일까요? 팬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미국에서는요, 팬티라는 거는 여성용 속옷에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팬티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무조건 여자들 삼각 팬티만 panties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대로 쓰지 않아요. 자, 그러면 남자들이 쓸 수 있는 삼각 팬티는 뭐가 있느냐? 자, 남자들이 쓰는 삼각 팬티 T는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brief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briefs. 자, 이거는 삼각 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각 팬티는 뭐라고 할까요? 남자 사각 팬티. 자, 남자 사각 팬티는 뭐라고 하죠? 바로 자, 트렁스라고 우리가 트렁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트렁크가 아니에요. 그거 역시도 콩글리시입니다. 트렁크가 아니고요, boxers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표현이 달라요. 자, 다시 한번. 남자의 삼각 팬티는 briefs라고 얘기를 하고요, 남자의 사각 팬티는 boxers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남자가 panties라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큰일 납니다. 마치 이런 거 있잖아, 막 여자 비키니를 남자가 입는 느낌이야. 이해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남자분들 특히 I need to buy some panties 하면은 진짜로 변태 취급 당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요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트영이님이 lingerie도 쓰는 단어예요. 근데 lingerie, 란제리 이렇게 얘기 안 하고 lingerie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거는 이제 여성들이 막 이렇게 실크 옷 있잖아. 그런 거를 lingerie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 자, 그리고 미국 문화입니다. 미국 문화인데요. 사실은 미국에서는요, 이 삼각 팬티를 잘 입지 않아요. 언더웨어는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언더웨어를 했을 때 주로 삼각 팬티는 잘 입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때 제가 한국에서는 삼각 팬티를 많이 입었는데 삼각 팬티를 가져갔는데 우리 홈스테이 가족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나를 좀 이게 좀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는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남자애들은 삼각 팬티를 거의 안 입어요. 주로 입는 애들은 게이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미국은 굉장히 이 삼각 팬티를 많이 입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로 드로즈나 아니면은 사각 팬티를 많이 입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미국에서 삼각 팬티를 입으려고 하면은 조금 쪽팔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유학을 간다 그러면은 조금 사각 팬티나 드로즈 스타일을 사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남의 눈치를 안 봐도 돼. 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는 아직까지 남자가 삼각을 입는다는 거에 대한 개념은 조금 어색할 수 있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나는 지금도 삼각 팬티, 사각 팬티 둘 다 입어요, 저는. 근데 나는 원래 그런 걸 상관 안 해. 근데 삼각 팬티를 입어야 될 때가 있고 사각 팬티가 입어야 될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꽉 끼는 바지를 입어야 될 때는 사각 팬티를 입을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편하게 나는 약간 자연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오늘 소울 완전 자연인이 되고 싶다 할 때는 사각 팬티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왠지는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오늘은 19금 뉘앙스를 최대한 안 넣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자,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같이 채팅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포켓볼입니다. 자, 포켓볼. 자, 영어로 쓰면은 pocketball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못 알아들어요. 자, pocketball 요렇게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 요거는 알 수도 있을 건데, 자, 포켓볼 요거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딩동댕 8포. 근데 그냥 여기서는 대중화해서 풀이라고 얘기할게요. 풀이 당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구.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치는 당구를 pocketball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let's play the poo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let's play the pool 요렇게 얘기를 해요. 뭐죠? 같이 당구 치자 라는 게 바로 let's play the pool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포켓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let's pocketball 요렇게 얘기를 하면 또 19금 뉘앙스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내가 19금 뉘앙스를 조금 늘 넣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실수가 될 수 있을 만한 뉘앙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오해하시진 마시고요. 자, ball 이라는 거가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ball 뭐죠 여러분들? ball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포켓볼. 포켓 안에 있는 볼. 포켓 안. 여러분들이 미국 가서 무시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알려주는 거야. 포켓 안에 있는 볼. 그래서 Let's 포켓볼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차라리 포켓볼을 굳이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기다가 play를 꼭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Let's play 포켓볼까지 해줘야 그나마 이 볼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포켓볼 대신에는 그냥 pool, let's play the pool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상상은 여러분들의 자유. 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이 네 번째는 우리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외국에서 산 사람이면 알 수도 있고요. 뭐 안 산 사람이면 모를 수도 있어요. 자, 바로 폴라티입니다. 우리가 자주 읽는 폴라티. 자, 폴라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 폴라티 영어로 뭘까요? 이거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 폴라. 근데 여러분들이 백날 미국에 가지고 I need to buy Polar, I need to buy Polar 이렇게 아무리 발음을 굴려도 못 알아들어요. 오빠한테 완전 잘 어울리는 그 폴라티요.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turtleneck, turtleneck 이라고 얘기를 해요. turtleneck. 자, turtleneck. 자, 이 터틀이 뭐예요? 거북이에요. 거북이. 그죠? 거북이 목이라는 뜻이에요. 어때요? 거북이가 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티셔츠인데 거북이처럼 목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turtleneck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turtleneck, polar 요거 두 개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옷을 살 때 있잖아요. 옷을 살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뭐랄까? 옷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그냥 shirt, 우리가 티셔츠라고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들 티셔츠 하면은 반팔이잖아. 반팔인데 V-neck 티셔츠 하면 뭐예요? V-neck 옷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미국에서도 잘 쓰는 거예요. V-neck 티셔츠 이렇게 쓰면은 V-neck shir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V-neck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V-neck 말고 일반적으로 파인 옷 있죠? 일반적으로 파인 거, 둥그랗게 파인 거, 그거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round neck 요렇게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round T라고 얘기를 안 하고 round neck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을 사러 갈 때도 분명하게 조금 알아둬야 될 표현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의상을 입을 때 어떻게 입을까요? 이거는 좀 미국 문화와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자, 미국에서 가장 이해를 못하는 패션이 뭐냐면, 근데 지금은 엄청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그 이제 메트로섹슈얼한 그런 문화들이 미국에도 많이 전파가 돼가지고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약간 시골 동네, 그리고 아직 막 발전이 막 아주 많이 되지 않는 그런 지방 쪽에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하는 게 바로 뭐냐면 스키니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키니진, 우리 한국 남자들 굉장히 많이 입죠, 스키니진. 근데 미국 애들은요, 이 스키니진을 보면은 게이 아니면 스케이트보드 타는 애들은 약간 이모라고 불러요. 이모. 자, 여러분들 이모가 뭘까요? 이모. 걔네들은 참 이모야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막 이모 드림 나오는 사람들 안 되겠죠? 자, 이모가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모는요, emotional의 약자인데요. emotional의 약자인데,
자, 감정적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걸 명사화해서 되게 감수성 있고 막 락하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밴드하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한 친구들 울보 약간 요런 애들을 이모라고 얘기를 해요. 화장 굵게 하는. 근데 이모라는 애들 중에 게이가 있지만 게이가 아닌데 이모인 애들도 있어요. 어찌 되었던 간에 걔네들이 입는 이런 스키니진 요런 것들은 굉장히 게이스럽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한국 친구들은 스키니진이 너무 당연하니까 처음에 입는데 근데 외국에 가면은 tight jeans라고 얘기해요. skinny jeans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냥 tight jeans라고 얘기를 해요. tight이 뭐예요? 타이트 진, 굉장히 꽉 조이는 진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게 굉장히 어색하다. 그런데 여자애들은 많이 입어요. 여자애들은요 스키니진 굉장히 많이 입어요.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앤 해서웨이가 그 인턴에서 입었던 옷들 중에도 다 거의 스키니진을 많이 입죠. 그래서 되게 여자들이 입은 거는 굉장히 관대한데 남자들이 스키니진을 입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조금 미국 현지 애들이랑 어울리고 싶다 하면 그러면 저는 옷을 사가지고 가는 거를 추천하지 않고요 그 현지에서 옷을 사는 거를 오히려 더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내가 물론 한국 거를 고수하고 한국 게 틀린 게 아니니까 뭐 한국 스타일로 나는 입겠다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교환학생을 간다던가 아니면 얼마씩 기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나라의 문화를 정말로 잘 흡수를 하려면요 그냥 옷을 많이 사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냥 그 현지에서 물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보다 진부하고 굉장히 촌스러워요. 하지만 현지의 그 문화 자체를 이해하고 느껴보는 데는 현지화된 물품을 사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국 남자들은 바지 뭐 입어요? 통 큰 거 그냥 일자진 있죠. 일자진 아니면 약간 살짝 나팔기가 있는 일자진이나 나팔기가 있는 그런 바지들을 많이 입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자, consent. 자, consent. 아무리 consent 사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도 굉장히 못 알아들어요. 자,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는 consent. 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plug. 나쁘지 않아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socket. 아니에요. plug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플러그랑 비슷한 게 또 있어요. 뭘까요? electric은 전기죠. multi-tab이라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multi-tab은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dapter 아니요. 자, 여러분들 아까 콘센트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plug. 근데 플러그보다 더 좋은 거는 바로 outlet입니다. 자, 여러분들 outlet. 자, 다 따라해볼까요? outlet. 근데 자, 이 outlet이란 거 그 세일하는 데가 outlet 아니에요? 맞아요. 자, 미국에서도 세일하는 곳을 outlet mal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outlet mall.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세일하는 아울렛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기 코드를 꼽을 때 Where's the outlet? Where is the outlet? 하면은 뭐냐면요, 이 전기를 꽂을 데가 어디 있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multi-outlet 라고 하면은 멀티-아울렛, 그 꽂는 곳이 여러 개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센트를 찾을 때는 Where's the plug-in? Where's the plug? Where's the outlet? 요렇게 얘기를 해야 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outlet이라고 쓴다라는 거.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저희가 멘붕이 왔으니까 바로 다음 단어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을 처음 간 사람들 또는 영어를 잘 못 배웠던 친구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고 잘못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 선크림. 선크림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 선크림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헐, 몰랐죠? 나는 선크림이니까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스킨케어? 그렇죠.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Sun Block and Sunscreen.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Sun Block. 이걸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바로 자, Sun Block은요. Block 뭐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Block. 그런데 sun을 차단하는 거, 햇볕을 차단하는 거다라고 해서 sunblock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sunscreen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 screen은 가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screen, 약간 blind를 screen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blind라고 얘기하지 않고 scree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sun을 screen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해서 sunscreen 이렇게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sunblock 아니면 sunscreen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미국 문화 하나 배우고 갈게요. 근데 미국의 화장 문화는 어떨까요? 물론 여자애들이 각종 뭐 색조 메이크업 막 요런 거를 하는데 기본적인 피부 관리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인 피부 관리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미국에 있을 때는요, 뭐 로션, 스킨 이런 거 바르지도 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그냥 세수하고 나면은 그냥 수건으로 닦으면 그게 나의 피부 관리였어. 그리고 선스크린, 선블럭 절대로 안 발라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주로 선블럭 또는 선스크린을 언제 바르냐면 약간 놀러 갈 때, 약간 뭐 이렇게 공원에 놀러 갈 때라던가 아니면은 해변가를 갈 때라던가 아니면 요렇게 뭔가가 타서 그거를 우리 하얗게 바르는 거 있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발라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덕지덕지 막 하얗게 바르고 놀러 갈 때 그럴 때 이제 선스크린, 선블럭 요거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상에서 선블럭, 선스크린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런 거를 전혀 일상에서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망아미가 그런데 형은 왜 이렇게 피부가 하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리의 중요성이죠. 여러분들 제가 배우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제 스킨 로션, 뭐 선크림, 선블럭, 그 다음에 이제 막 레이저 시술 이런 것들은 이제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한국에 나와서 굉장히 까맸어요, 여러분들. 막 거의 흑인 뺨치게 까맸고 그 다음에 막 흉터도 엄청 많고 왜냐? 안 바르니까. 근데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선크림은 발라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도 너무 여러분들이 발라야 돼. 막 스킨 로션 발라야 되고 막 각질 제거 막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막 여러분들 막 이렇게 선크림 발라줘야 되고 요런 얘기하면은 또 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왜? 미국 애들은 그런 거 많이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왔는데 게이가 될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 억울하잖아.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만 바르시면 됩니다. 집에서만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다 발라야 될 거 다 발라.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발라도 티가 안 나는 화장품들 많잖아요. 그런 거 바르고 가면 돼요. 그러면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가시면은 좀 문제가 덜 되겠다. 우리 망아미가 미국은 게이에 대해서 개방적이지 않아요? 그랬는데 뭐 개방적이라 보다 그냥 걔네는 그냥 걔네의 문화가 있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막 비난하거나 뭐 그런 게 많이 없는 거죠. 하지만 게이들을 봤을 때 그냥 일반인들은
요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게이가 아닌데 게이인 취급을 당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부 관리라는 거는 한국에서 사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은 공립교환학생 요런 걸 갈 때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한국 화장품들은 여러분들이 꼭 사가세요. 뭐 한국 화장품이라는 거는 뭐 폼 클렌징부터 팩, 그 다음에 선크림, 비비크림, 그 다음에 뭐 각질 제거제 뭐 이런 거 있죠. 요런 것들은요 미국은 아무리 해도 한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이 그리고 훨씬 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국에서 준비해 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요렇게 팁을 알려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7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째. 우리 취준생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뭐죠? 스펙입니다. 이 스펙은요, specification. 자, specification의 약자인데요. 사실은 스펙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자, 이 스펙 대신에 미국은 어떤 말을 쓸 수 있을까요?